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LG화학을 코웃음 치시고 아우 시장도 안 좋은데 시가총액 9위짜리 종목을 아우 싫어 이거 갖고 언제 원금 회복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보여드린 게 자 255조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55조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얼마요? 3조 7천억 그리고 4조 5천억을 형성하고 있다. 상당한 거예요, 비중이. 4조 5천억이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따져도 지금 시가총액이 45조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41조거든요. 그럼 10% 상승 여력이 있네. 오케이. 실적으로만 따져도 그래요. 두 번째 기준은요. 성장성이죠.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해서 2차 전지 쪽에 LG화학이 연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4조예요. 104조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84%를 갖고 있어. 와, 대단한 거죠. 그거 50% 할인을 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80조에서 50% 할인해서 40조 이상. 그럼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40조에 40조, 80조가 돼야 되네? 농담이 아니라요. 그럼 주가가 얼마 돼야 돼? 80조 나누기 7천만 주 해주면은 주가가 한 100 얼마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이 넘겨줘야 되죠. 그죠? 115만 원? 에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씀을? 1월 달까지만 해도 80만 원 수준에 가까웠었고 고점을 찍은 게 얼마였습니까? 작년 1월 달에. 물적 분할은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작년 1월 달에 105만 원을 찍었던 105만 원.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시장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5월 31일 날 기준에서 5%나 올라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31일 날 거를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조금 전에는 6월 3일 거 금요일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금요일 거 2.5% 이전에 벌써 또 5%가 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주 보여드렸을 때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주봉상에 그리고 나서 한 주 잠깐 멈춰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 분기 실적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공시가 나옵니다. 이 공시요? 윤정두 뒤에 눈 달렸어. 안 봐도 비디오야. 뭔데? 4월 26일 날 테슬라 얘기했으면 기억을 하셔야죠. LG화학을 안 갖고 있어도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4월 26일 날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12%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4% 수준 폭락. 그러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면서부터. 근데 기술주의 폭락에 서두에 섰던 넷플릭스, 그다음 테슬라의 기준이 테슬라는 트위터의 인수에 대한 영향이지 전기차에 대한 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4월 27일 날 LG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2차 전지가 개파락에 조정을 받습니다. 윤정두는요. 지금처럼 해석을 해드리죠. 윤정두가 거기서 매수 안 돼. 시가총액 9위건 6위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하지 말래잖아요. 방송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자, 이거 과도합니다. 테슬라의 조정은 전기차의 조정이 아니라 트위터의 인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십시오. 메이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LG화학에 대해서. LG화학의 실적이 4월 27일 날 장 끝나고 나옵니다. 정확히 4월 27일 날 15시 41분에 나와 있다고 공시가 있습니다. 그 공시를 봤더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증권사의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 대비 얼마가 더 나와요? 이만큼 더 나오면서 14.6%. 또 순이익은 16.67%.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는 언제 붙이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0% 이상 예상치를 넘겼을 때. 여기 14%, 16%인데요? 이건 뭐예요? 극대형주에 대해서는 이 전망치가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넘겨도 어닝 서프라이즈. 14, 16% 엄청난 거죠. 그게 바닥이 돼서 돌린 겁니다. 이런 내용의 성장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또 증권사 보고서, 그거를 몰래 훔쳐다가 잘라다가 차트 만들어 놓고 이게요 끝내주고요 태양광이 어쩌고요 2차 전지가 어쩌고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남의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죠. 그 해석해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이게 지금 아카데미에서 또 주알투 교육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순이익 2조 6천억과 내년 전망치 3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종 평균의 기준 그리고 비슷한 종목 롯데케미칼의 PER 기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평가 50% 할인해 줬을 때 그 내용을 아까 다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그 사진들이 이 방송에서 똑같아요. 노란톡에 오셔도 그냥 20분 30분 이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야. 자, LG화학 매수하시고요. 매도하시고요. 어이구 내가 방송에 추천했는데 올라갔네.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정답인 줄 알아. 아니에요. 금융당국 이렇게 시켰겠어요? 종목 매수가 매도가 주라고? 그것도 야간에?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화요일 날 LG화학이 어떻게 출발할 줄 알아요?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니까 결론은 왜 LG화학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롯데케미칼의 PER, 업종 평균의 PER을 2022년, 2023년에 순이익으로 적용을 해줬더니 시가총액이 26조에서 34조가 나오더라. 그럼 그것은 지금의 41조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고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고평가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지금 아까 104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방송할 때 보여드린 102조를 기준 잡았을 때 50% 할인을 한다 치면 그게 42조 원이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은 실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장 이후에 최고점 대비 주가가 50%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시가총액이 한 70조 나옵니다. 그 70조에 81.84%에 50%, 그럼 29조. 이 부분에 29조에 42조를 합산을 하면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형성된다. 이게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펀더멘탈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 방식이 조금은 애널리스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애널리스트는 이제 정확한 업종의 기준, 실적의 기준을 더 파고 들어가는 거고 증권사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 거고 윤정도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증권사는 애널리스트가 남의 거 훔쳐다가 컨닝해서 하나? 방송은 그렇게 하잖아,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안 돼.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걸 통합을 해서 지금처럼 윤정도처럼 해석을 해드려야죠. 그럼 이 시가총액에 LG화학의 상장 주식수 7천만 주 나누어 주면 주당 79만 원에서 109만 원. 이거 불과 40만 원대 말씀드릴 때는 다들 코웃음 쳤습니다. 근데 지금 목요일 날 60만 원 찍고 나니까 움직이겠는데? 올라가겠는데? 근데 늦은 것 같아. 늦기는 뭐가 늦어요. 지금 가치 부분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지금도 망설이세요. QR코드 하나 찍고 들어오시는 게 그게 힘들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야간에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일요일 날 몇 시간 해드렸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월요일 날 21시에 또 교육해드립니다. 월요일 날 21시에 야간 교육 온라인에서 해드릴 때 지난주에 4시간 해드렸어요. 시황 1시간 반, 나머지 LG화학부터 종목.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LG화학 개인들이 많이 사서 안 돼요? 개인들 지분이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그리고 연기금, 대주주. 8% 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쪽 화면 보세요. 4월 28일 날부터 해서도. 4월 27일이 최저바닥입니다. 4월 28일 날 장중에 텍스 전략 올려놓고 여기가 매수 매도가 있어요. 글씨가 없어요. 고점 대비 여기서 밀리면 혹시라도 정리하시겠다 하면 고점 대비 얼마 밀리면 정리하십시오.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캔들, 빨간색 캔들에서도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을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편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럼 거래량이 수반되고 고점을 넘기거나 저가와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을 돌리거나 그런 내용의 교육 자료입니다. 어디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매수 매도도 없고 이걸 우리는 그냥 매직 계산기라고 불러요. 그냥 엑셀 파일입니다. HTS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현재 28일의 기준에 6.16% 그러면 거래가 터져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49만 1,500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입의 관점을 가지신다면 고점이 49만 2,500원인데 지금 주가보다 1,000원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점을 넘기거나 주가가 눌림을 받아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48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돌리면 편입할 수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은요. 아까 보여드린 자료 다 보여드리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라도 밀려서 시가와 저가까지 밀리더라도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모든 내용은 윤정두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윤정두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럼 대처하십시오. 매직 계산기. 이름 바꿀까 그냥 윤정두 계산기로? 그럼 윤정두 계산기. 어떻게?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거래대금이 가장 풍부한 종목, 또 업종 대표주,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 종목. 그런 종목을 잘 보세요. 4월 28일 야간 교육할 때도 또 4월 28일 야간 교육할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들어와서 와 LG화학이구나. 에이 신뢰도 없는데 나는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4월 29일 날 관심 종목입니다. 개장 전에. 또 4월 29일 날 야간에도 또 교육해서 4월 30일 날 개장 전에 보십시오. 또 4월 30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려서 노란톡에 또 보십시오. 그리고 야간 교육에 또 5월 10일 날. 5월 11일 날 관심 종목입니다. 2,300개에서 5종목입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입니다. 어디 소형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보셨습니까? 없죠. 윤정두가 야간 교육이나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LG화학 이렇게 잡아내니까 노터스의 변동성 종목 가끔씩 이렇게 변동성 종목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노터스 저 당시 기준이면 얼마? 5만 원 수준이에요. 언젠데? 5월 17일, 18일. 5만 3천 원에서 얼마요? 쭉 올라가서 결국은 5월 17일 야간 교육하고 5월 18일 날 상한가, 노터스 상한가. 얼마? 91,600원. 왜 이렇게 기억하냐고? 야간에 2,300개 종목에서 딸랑 8개 교육해줬어요. 그중에 1조 이상짜리 대형주 5개, 그리고 변동성 종목 3개. QR코드 찍고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약속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계신 분들 개장 전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이게 지금 매매 사인입니까? 아니죠. 기준 거래량. 그 거래량 대비 시간 대비 움직임 폭. 이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윤정두가 또 녹화해서 노란톡에 올려서 자 LG화학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매수 매도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만약에 정리하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뜬구름 잡는 야간이나 휴장이 아니라 장중의 기준에서. 그 흐름의 지속적인 6월 3일까지 계속이에요. 5월 30일 지난주에도 교육 잡아드렸고 강의해드렸고 방송에서도. 결과물은요. 한 달 만에 LG화학의 변동률은 32%가 나왔다. 6월 3일 금요일에도 3% 장중에 강세를 띄면서 목요일자 60만 원 터치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월봉입니다. 네? 그 월봉의 흐름들. 그 월봉의 흐름들의 수급까지. 그러면서 왜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의 흐름. 지금도 늦지 않아요.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부분. 여기서 하나 들어갑니다. 초록 색깔 박스를 쳐드렸죠. 여기서의 초록 색깔은 중립이 아니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박스를 쳐드린 거예요.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바닥입니다. 지수 그죠? 종가선 차트에 검은 색깔. 그 상태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지고 있는데 매직 시그널은 우상향 되고 있는데 이 매직 시그널도 별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 지표입니다. 이 매직 시그널 매수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것을 장악해주면 300년 전의 캔들 수백 가지 패턴 중에 4대 천왕 캔들 4가지의 패턴 중에 하나가 뜨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요? 49만 1,000원의 교육 화면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아직 완성되기 전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저평가 상태의 수급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승 장악 확인형 어떻게 돼요?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밑에 있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달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뀐 겁니다. 2015년 6월. 그 이전에는 변동성이 더 제한적이겠죠. 그럴 때에는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추세를 본다. 그리고 2015년
6월 이후에 30%로 상한가 제도가 확산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3에서 5거래일의 변동성만 봐도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2020년 3월 이후에 거래대금이요. 2020년 1월 2일 날 5조 미만 4조 6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4조 6천억. 그게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거의 10배죠.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못해서 온갖 지원금,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만 움직여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 월봉으로도 또 분봉으로도 계산이 될 수 있는 거고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고 단타, 뭐 스윙, 주도주로 나누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 변동성의 전제 조건을 변동성 1.5배에서 3배 정도 평균 캔들 크기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습이 떴을 때 이렇게 편입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300년 전에 이러한 변동성 매매에 대한 편입 구간이 설정돼 있을까요? 80년대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오로지 윤정두가 35년 주식 경력을 바탕으로 수익률 대 8번 우승하고 책 10권 쓰고 그 책 10권으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국거래소에서 2005년도에 비제도권 인사 윤정두만 유일하게 한국거래소에서 강의를 해본 거죠. 지금의 KRX. 그 교육 교재예요. 시중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금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신 분들 딱 100분께만 드릴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드려야 돼? 이거 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뜨자마자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32%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의 기준에 또 일봉상의 기준에 이런 샛별형이 뜨고 나서 샛별형 이 바닥이 얼마예요? 이 바닥이 45만 원대예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48만 8천 원입니다. 샛별형이 떴네. 아무 데서만 뜨는 요만한 캔들 가지고 뭐 장악형 켰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의 확장도 분명하죠. 거래량 5MA, 20MA 넘겼죠. 변동성 캔들 크기 다르죠. 여러분들이 배운 여태까지의 캔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그냥 캔들이 떴어 모양이 똑같아 매수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료 시중에서 구하지도 못한다 했죠. 여기 45만 5천 원에서부터 이 장대 양봉 그 이후에도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왜? 저평가의 수급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후에 흐름 보시면 장악형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기준점에 그 흐름에서 결국은 주알투 아카데미에서도 그 다음 주에도 이 흐름 놓치실 겁니까? 60만 원까지 찍고 이거 다 올라왔다 생각하실 거예요. 주봉으로는요. 월봉으로는요. 펀더멘탈적으로는요. 이런 종목 싫으세요? 안 되죠. 잡아내셔야 됩니다.